얘가 뷔페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나 이거 던지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원래 안 좋아하신다는 그 뷔페. 네, 맞아요. 제가 뷔페를 좋아하는데 또 뷔페를 안 좋아해요. 지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베르나르 뷔페 전시에 또 다녀왔는데요. 천재빛이라는 제목으로. 신경질적인 검은 선, 기형적으로 늘어뜨린 인간의 형상의 그림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불안과 고통 속에 살던 프랑스인들을 사로잡았던 뷔페. 20대에 피카소의 라이벌로 불릴 만큼 평단과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뷔페는 1958년 타임즈에 실린 드골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린 바로 그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년대 이후 미술계의 흐름이 구상에서 추상으로 급변하면서 평단의 외면을 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대중적 인기는 여전히 책가마다 걸린 작품이라는 야유를 듣기도 했습니다. 평생 표현주의적 구상회화를 추구했던 뷔페는 파킨슨 병을 앓게 되어 더 이상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71세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한평생 고독과 우울 속에서 외로운 삶을 토해내듯 그린 뷔페의 그림은 남겨진 우리에게 외로움의 모습은 어느 시대든 닮아있다고, 그 외로움 속에서도 삶과 신념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먹먹한 위로를 건네는 것만 같습니다. 베르나르 뷔페, 천개의 빛, 광대의 그림자. 근데 진짜 재밌었던 게 네. 그러니까 베르나르 뷔페의 전시가 처음이 아니에요. 네네네. 16년에는 샤갈 달리 뷔페전이 3인전이 있었고 또 19년에는 이제 대규모 회고전도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점이 이제 예를 들어 샤갈이라든지 아니면 달리, 살바도르 달리 뭐 이런 작가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유명한 편인데 뷔페는 조금 덜 알려진 작가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샤갈, 달리, 뷔페전 이렇게 이제 포스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샤갈 달리의 전시인 줄 알고 이 뷔페는 어떤 음식이 나오는 전시냐고 진짜 그렇게 많이 물어봤다고 도슨트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빵 터졌어요. 그 정도로 사실 뷔페는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피카소가 질투했던 그런 작가이기도 한. 그러니까 그 천재성을 질투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 질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엄청 유명했었어. 엄청 유명하고 실력이 뛰어났어. 젊은 사람이, 젊은 작가가. 그런데도 사실 덜 상대적으로 알려진 게 좀 신기한 그런 작가였어요. 이번 전시는 저희 같이 보러 갔다 온 전시는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제가 진짜 아쉬웠던 게 도슨트를 못 들었던 게 진짜 너무 아쉬워. 도슨트 꼭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전시는 정우철 도슨트랑 최일인 도슨트 이렇게 두 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우철 도슨트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분 거를 되게 듣고 싶었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최일인 도슨트 걸 들었는데 웬걸 진짜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슨트를 가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꼭 주중에 스케줄 보고 주중에 주말은 안 되고요. 주중에 가셔야 됩니다. 이나님이 너무 재밌게 봤다고. 맞아, 내가 강추했잖아. 우셨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길래 이게 이렇게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맘먹고 있다가 가게 된 케이스였는데 탁월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았어요. 정말 좋았고 이분을 알게 된 게 너무 행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림들이 뭉크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조금 봤던 게 있었는데. 그렇죠. 왜냐면 두 분 다 되게 괴로웠던 그쵸.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또 바로 옆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전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상기가 됐는데, 뭉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유약한 느낌, 연약한 느낌, 그런 느낌에서의 공포, 막 절규,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분은 연약하거나 유약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고독. 자기의 존재가 고독스럽고, 그냥 약간 그런 느낌? 그냥 뭔가 이제, 그냥 그 슬픔, 본연의 슬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따지자면 저는 이분이 더 슬프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뷔페님 또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그게 더 슬펐어요. 근데 너무 자기 자화상 그렸는데 다 오. 약간 좀 이렇게 말해도 되나? 괴물같이 그려가지고. 자기를 극혐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너무 나는 저는 처음에 자아상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렸나 싶었는데 이제 설명 오디오 테스트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었고 이런 느낌이었고 그는 그 자체를 싫어했고 광대로 그렸다 뭐 이런 것들하고 부닥쳐 이렇게 쌓여가면서 설명이 쌓여가면서 그 광대에 자기 자신을 그린 걸 딱 봤는데 추상적이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 거. 그렇게 자기 눈에는 자기가 그렇게 보였던 거.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되게 너무 잘생기셔서 오히려 놀랬구나. 네. 추상화가 아니었구나. 자기 자신을 진짜 혐오했구나. 진짜 고통스러웠겠구나. 얼마나 누가 봐도 꽃미남인데 잘생겼잖아요. 저 이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린 자화상 앞에 사진 봤는데 오! 너무 잘생겨.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니, 그림체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조금, 저한테는 이 그림들이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지고, 뭐, 좀 호감은 아니었어요. 저는 좀 밝은 그림을 좋아하는데, 어둡게 느껴지고, 아무튼 다 그림이 못생기고, 그건 개인의 감상이니까. 그래서 진짜 별론데, 사실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이걸 보러 가자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 친구 덕에 보러 간 건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모든 게 첫인상, 첫 감정, 내가 갖고 있는 감정, 생각이 잘 변하지 않아요. 거의 안 변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이미 별로 안 좋다는 선입견까지 갖고 있었어서 그냥 친구가 가자니까 이런 느낌으로 간 거였는데 너무 좋았어서 이제 단테님한테 강추를 한 거잖아요. 그 친구랑 같이는 갔는데 친구랑 따로 보면서 친구는 거의 뭐 화장 지워질 때까지 울고 저는 이제 뭐 조금 눈물 나고 이 정도였는데 이제 왜 그랬냐면 이분 이제 고통받았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자기 자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막 광대로 표현을 하고 다 이렇게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 그림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들 아니 뭐 저만 예로 들게요. 하루하루가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어디다 표현할 길이 없어. 어차피 나를 알아줄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내 숙제고 뭐 나만 고통스러울 것 같지도 않아. 모두 다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근데 저는 표현할 용기조차 없어요. 그리고 표현하면 너무 나약해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그걸 표현하면서 더 나약해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나약하게 볼까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고통받고 있는 걸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근까지도 제가 고통받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나를 가스라이팅을 한 거야, 이제. 근데 이분의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고통스러웠겠다라고 들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근데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거를 꺼내서 계속 그림으로 표현한 거잖아. 나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분은 이렇게 이걸로 표현하면서 살아서 사실 좀 덜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기도 하다. 되게 용기 있고 멋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나는 왜 나를 그렇게 돌봐주지 못했을까? 내 고통을 왜 나도 몰랐을 정도로 나는 그거를 나를 몰라줬을까? 오히려 난 이분이 불쌍한 게 아닐까 막 좀 고통스럽구나 어떻게 딱히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이 사람은 자기를 엄청 사랑했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이분이 엄마랑 되게 돈독한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그 미술에 대한 재능을 아셔서 대생부터 막 배우게 해주셨던 것도 엄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미술이라는 게 이제 재능이 있었으니까 행복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또 재능도 있고 그게 맞았으니까 더 재밌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엄마가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셨고 밀어주셨고 서포트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도구가 미술이었는데 그림이었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사람들이 참담함을 보였고
그 가운데서 미술을 만나는 게 이분한테 쉬웠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좋은 기억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이제는 내가 이 그림 그리는 게 나에게는 조금 두려운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걸 계속 맞닥뜨려야 되는 그 고통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게 극혐하고 혐오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던 게 거기서 어쨌든 자기의 계속해서 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리면서도 되게 끔찍했을 것 같아요. 표현해내는 게. 그런데 표현을 해야만 되고 표현을 하기 싫고 두렵고 싫고 미치겠고 그런데 또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림 없으면 또 못 사는 것도 알겠고 거기서의 치열함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수그리지 않고 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용기로 보이고 그 치열함을 어쨌든 이 사람은 회피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부닥뜨리고 그리고 미술 없이는 그러니까 예술 없이 살 수 없다고 죽기 직전까지도 그림 파킨슨병 걸렸을 때도 계속 그리다 죽었다는 게 그렇죠. 저는 고행으로 봤던 거고 그럼에도 그게 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싫으면서도 하고 그러니까 또 애정을 또 느끼고 약간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그림 그리지 못할 때는 나는 차라리 죽겠다라는 그래,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해버렸고 그게 되게 엄청 큰 의미이면서도 가장 최고의 쾌락이면서도 가장 두려움의 존재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나 봐요. 저는 그래서 그게 슬픈 지점이기도 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그가 광대로 살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광대 그림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 광대는 자기가 자신에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대상이어서 좋다라고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슬픔을 가지면서도 웃으면서 그릴 수 있고 가면 같은 걸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이미지화한 그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그 광대가 너무 슬퍼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걸 했는데 난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광대는 우스꽝스러워야 되고 저는 좀 약간 그런 이미지거든요. 광대라는 단어가 가진 이미지가. 그죠. 근데 뷔페가 그린 광대들은 하나같이 더 슬퍼 보여. 막 여기 막 이렇게 쳐져 있고 막. 그래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를 투영을 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고 내 속상한 마음이나 나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웃고는 있고 나는 웃고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아무도 나의 힘듦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 사실 뭐 예를 들어 가족 앞에서 본다거나 나의 가장 친밀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웃고 있어도 내 표정만 봐도 내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알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목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더 슬퍼 보이는 거야. 내가 감춘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짠했어요. 저 마지막 광대 있었거든요. 마지막 광대 그림에서 그 포스트로도 샀는데 그거 보는데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뭐라 그러지?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가진 표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발견이 약간 다 광대 아닐까요? 맞죠. 광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아무리 내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도 100%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다 표현하면서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 우리는 우리를 속이면서 살잖아요. 내 자신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서 사는 것 자체도 사실 속이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 예감? 잠시 발견! 난해함. 이건 난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도 맞아. 난해하진 않아요. 뷔페 드실?